추운 겨울 설악산 자락에서 한 노인이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이름은 정씨 할머니.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아들에게 받은 대신의 상처였다. 자신을 속이고 이곳까지 데려온 아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놀라운 복수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불교의 가르침 속 김과응보와 업보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인가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삶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나는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다. 그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이가 배고플까 봐 먼저 먹였고, 아이가 입을 옷이 없을까 봐 내 옷은 사지 않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고 싶었다. 남편과 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없어도 우리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하루라도 쉬면 가게가 망할 것 같았고, 그럼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았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나는 한 번도 쉬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모든 순간이 내겐 기쁨이었다. 드디어 내 아들이 남들처럼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군. 그런데 이상했다. 결혼 전에는 자주 오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다. 명절이면 항상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바쁘다고만 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원래 그렇게 바쁜 거겠지? 며느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아들 집을 찾았다. 고작 몇 시간 전까지도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이 좋아하던 간장게장을 만들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도 정성껏 무쳤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밝게 말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문 좀 열어주겠니? 그런데 문이 열리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리고 문을 연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한 손으로 문을 열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든 채 차갑게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나는 순간 방황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너희 먹으라고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바쁘면 그냥 놓고 갈게. 그러자 며느리는 반찬 봉투를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다. 고맙긴 한데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다음부터는 그냥 돈으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돈으로 주는 게 낫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너희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든 건데. 그 순간 며느리는 내 손에 5,000원짜리 직택 한 장을 쥐어주었다. 이거 드시고 가세요. 차라도 한 잔 사드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돈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5,000원짜리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외면할 줄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잖아. 내가 너무 갑자기 찾아간 걸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서글펐다. 내가 평생을 희생했던 아이가, 내가 목숨처럼 아꼈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손에 쥔 5,000원짜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주잠, 명절에도 혼자 남겨진 어머니, 점점 드러나는 아들의 속상.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장에는 벌써부터 붐비는 사람들. 대추를 고르는 손길도 분주하고 갓 잡아올린 생선들에서 신선한 냄새가 났다. 나는 이맘때가 가장 좋았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고 손수 빚은 송편을 차례상에 올리고 그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명절을 늘 기대했다. 혼자라도 상을 차리고 혼자라도 전을 부치고 혼자라도 아들의 방문을 기다렸다. 올해는 꼭 오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먼저 전화해보기로 했다. 진호야, 이번 명절에는 엄마 집에 올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엄마. 그게 이번 명절에는 우리끼리 여행 가려고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행?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냐. 요즘은 다들 명절에 여행 가요. 괜히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다이야. 차라리 푹 쉬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나 보지. 그래도 엄마 혼자 명절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 텅 빈 집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야. 그때는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는다. 이제는 나 혼자 아들의 말대로 그냥 쉬기로 했다. 굳이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명절을 명절처럼 보내지 않으면 덜 외로울지도 모른다. 나는 TV를 켜고 아무 채널이나 틀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소란스러운 TV 소리에도 집안은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보다가 아들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적힌 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뭐지?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그러면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차가웠다. 텅 빈 밤 안에는 오직 내 한숨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새잠.
설악산으로 떠난 여행, 그리고 감춰진 면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모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엄마, 요즘 날씨도 좋은데 여행 한번 가시네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여행? 언제부터 아들이 내 걱정을 했다고. 이제 와서 여행을 가자고 할까? 하지만 나는 애써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여행이라니, 갑자기 웬 여행이야? 그동안 엄마 혼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악산으로 다 같이 가려고 해요. 설악산. 남편과 마지막으로 갔던 곳. 그때는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었고 산길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기억 속에 남편이 있었다. 그때는 가족이라는 게 참 따뜻했는데. 그래, 엄마도 가고 싶지. 아들의 제안이 기뻤다. 나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다. 몇 년 만에 가족 여행. 아들이 다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할 때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 이번 여행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몸 좀 괜찮으시죠? 괜찮지. 요즘은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꼭 가셔야 해요. 꼭이요. 꼭이라니. 왜 그렇게 다짐이라도 하듯 말하는 걸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여행 다닐 차에 오르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상했다. 운전석의 아들은 한껏 신이 나 보였고 조수석의 며느리는 가끔씩 의미 모를 미소를 지었다. 산길을 다니는 동안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진호야, 오랜만에 너랑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여행은 원래 기분 좋으라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편하게 즐기세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들렸다. 하지만 차가 설악산 깊숙이 들어설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주변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야 한적하게 쉴 수 있죠, 엄마.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쩌면 정말 그런 곳일지도 몰랐다.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곳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숙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니? 아들이 가리킨 곳은 산길이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엄마.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으려고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겨울산은 위험한다. 눈길도 미끄럽고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하지만 아들은 내 등을 떠밀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요. 그 말에 나는 결국 걸음을 옮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산속에 나 혼자 남겨질 거라는 걸. 내잠, 눈 덮인 산속, 홀로 버려진 어머니. 발이 툭툭 빠졌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앞장서서 걸었고 며느리는 그 뒤를 따랐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따금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진호야, 어디까지 가는 거니? 이제 좀 쉬면 안 될까? 엄마, 조금만 더 가요. 다 와 가요. 조금만 더.
다 와가요. 그 말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른다. 이상했다. 분명 여행이라고 했는다. 이곳에는 여행객도 숙소도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다.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눈이 흩날렸다. 어딘가 낯선 기분이 들었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고 그 소리가 고머하게 퍼졌다. 진호야, 여기가 정말 우리가 머무를 곳이 맞니? 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엄마, 저희가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어디 가는데?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나는 불안했다. 산속 한가운데 나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닌가? 이상한 일감이 들었다. 너희끼리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아들이 그제야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엄마, 그냥 여기 계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과 며느리는 눈길을 헤치고 멀어져 갔다. 나는 그들을 불러 세우려 했지만 이미 몸이 너무 지쳐 있었다. 무릎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산속에 혼자 남겨졌다. 눈이 계속해서 내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갈 리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나는 버려진 거구나.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는다. 그 끝이 이렇게 험한한 건가? 그때였다. 멀리서 불빛이 어른거렸다.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거기 누구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5점, 모든 것을 되찾은 어머니, 그리고 임바응보의 결말. 눈을 떴을 때 낯선 참잔이 보였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다. 살아있었다. 나는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눈 덮인 산소.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 버려졌다는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 그때 문이 열렸다. 나를 발견한 건 등산을 하던 한 노부부였다. 그들은 기절해 있던 나를 발견하고 급히 구조 요청을 했다고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에도 연락해놨어요. 경찰.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내 아들이 나를 산에 두고 갔어. 노부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던 이야기. 그런데도 며느리와 함께 나를 외면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행을 핑계로 나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난 이야기. 노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부류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래,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며칠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릴 결정을 했다. 며칠 뒤 아들은 급히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이게 뭐야? 손에 쥔 서류. 내 전 재산을 모두 기부한다는 서류.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필요 없는 엄마라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어.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손이 떨렸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엄마가 편하게 살길 바랐어. 나는 비웃었다. 그럼 그 편안한 삶이 눈덕인 산속이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날 버린 것처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전 재산을 기부했고 작은 아파트 하나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떴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롭구나. 어떤 날은 외롭기도 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 남자.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내 아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가고 있었다. 눈이 녹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업보라는 건 결국 돌고 도는 법이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